오늘은 2간 모의고사 제2차 문제지 언어와 매체 부분의 언어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역시 서술어 관련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단락에 번호를 매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 번호 매기는 것은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번호를 매기고 시작하면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서 더 좋은 면들은 있습니다. 자, 서술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 등을 설명하는 문장 성분이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술어가 뭐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에서 서술어가 무엇인지, 서술어를 만드는 방식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자, 서술어를 만드는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체온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를 구성하는 경우, 자 1, 2초도 안 걸리고 스캔하고 넘어가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절이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는 서술절 공부를 다 마친 상태이므로 빠르게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자, 요 근래 가장 시험 문제에 핫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용어는 독립적인 뜻을 지니지 않고 본용어는 뒤에 쓰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결합한 구성은 하나의 서술어로 취급된다. 자, 보조용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본용어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원칙 나왔습니다.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키워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자, 허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용어는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이나, 자, 번호 한번 매겨볼까요?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용어는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이나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보조용언이다. 다만, 자, 다만 조항 매우 중요합니다.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의존 명사 뒤에, 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암용언, 조사가 결합한 의존 명사, 하다나 싶다를 모두 띄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조항과 다만 조항이 아닌 것들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 자, 이외에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 자,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 본용어가 보조용어. 본용어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다시 번호 매겨보겠습니다. 본용어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본용어이 합성 동사인 경우 번호 2번입니다. 본용어이 합성 동사인 경우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지요. 자, 또한 보조용어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 자, 역시 번호 3번입니다. 나타나는 경우 앞의 보조용어만을 본용어에 붙였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3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키가 컸구나에서는 동사 크다가 주어 키에 대하여 어찌하다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사 크다, 자, 키워드 크다가 동사인지 물론 0.1초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자, 크다가 주어 키에 대하여 어찌하다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죠? 자, 이 크다는, 자, 크다라는 단어는 동사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습니까? 형용사일 때도 있습니다. 자, 형용사일 때는 당연히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와, 너 키 정말 크구나. 이럴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야, 너는 키가 점점 크네. 키가 컸구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러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품사의 통용.
하나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하나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아기가 눈이 맑다에서 맑다는 막다는 죄송합니다. 아기가 눈이 막다에서 막다는 눈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고 눈이 막다는 아기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가 눈이 막다의 전체 주어라는 얘기고 눈이 막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라는 얘기고 자 이걸 다시 눈이 막다를 괄호쳐서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은 어머니 친구이다 에서는 명사 구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인 그분은에 대해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명사 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분은 어머니 친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 어머니의 친구인 거죠. 이 어머니의 친구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 무엇이다? 친구를 수식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하나의 뭐를 이룬다? 구를 이룬다. 이걸 우리가 명사 구라고 합니다. 친구를 수식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어머니 친구. 요게 하나의 뭐를 이룬다? 자, 하나의 세트. 친구를 만들기 위한 어머니 친구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명사 구라고 하고요. 그 명사 구가 뭐하고 합쳐졌습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해서 그분은에 대해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4번.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자,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지요. 자,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하나의 절로 볼 수 있다.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더라? 되다 아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자,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보어에 해당하고 요때 이는 복격 조사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15세기 중세 국어로 넘어가서도 이 보어와 복격 조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어는 자, 보어를 실현하는 실현 방법은 복격조사 이 가에 플러스 뭐가 합쳐질 때이다?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합쳐질 때. 자, 이걸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어가 되려면 반드시 서술어 자리에 뭐가 와야 한다?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왔을 때는 요때 이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5번까지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를 따져주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대문을 열어놓았다의 놓았다와 달리 분실물을 주어다 놓았다에 놓았다는 문장에서 독립적인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당연하지요. 대문을 열다에 요때의 놓다는 뭐가 되는 거고요? 보조 용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역할이고요. 분실물을 주어다 놓았다. 주어서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것이다? 본용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35번 마무리했고요. 36번 갑시다. 자, 보기의 기억 미음에 사용된 띄어쓰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매달아 놓는이 원칙이지만 매달아 놓는 것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매달아 놓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 매달아 놓는은요. 본용언 매달아와
그러니까 본용언 매다와 자, 본용언 매다와 플러스 달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매다 달다. 그러면 이때 매다 달다는 뭐에 해당합니까? 합성 동사에 해당하네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합성 동사 뭐라고 했더라? 여기서 보니까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반드시 형광펜으로 확인해 볼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라고 했고 그 띄었어야 하는 경우에 본용언이 합성 동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다와 달다는 뭐다? 합성 동사이므로 얘는 뭐다?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쓰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붙여 쓰는 거 X. 자, 니은에 할만했다고와 같이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므로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할만했다. 근데 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 할만했다는 우리 어떻게? 자, 여기 하다지요. 자, 얘는 하다가 되는 거고 하다에 플러스 뭐가 온 거죠?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온 겁니다.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플러스 뭐가 온 거죠? 만이라는 의존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다음에 오는 의존 명사는 당연히 뭐 해야 한다? 띄어쓰기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 띄고 만했다고와 같이 붙여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갈까요? 자, 잘난 체를 하며나 잘난 체를 하며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이 디귿의 의미는 지금 보니까 잘난 체를 하다, 잘난 체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체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조사가 왔네요. 그리고 요 체는 뭐에 해당한다? 의존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의존 명사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잘난 체를 하다. 자, 여기 하다 앞에 체하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자, 보기에서 보면 그 지문에서 보면 의존 명사에 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의존 명사 뒤에 여기 찾아봅시다. 여기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바로 요게 되는 거죠. 하다나 싶다가 들어간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는 반드시 뭐 한다? 띄어쓰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며와 같이 띄어쓰는 것만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자, 지금 보니까 잘난 체를 하며나 잘난 체를 하며와 같이 띄어쓰는 것만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앞에 게 적절하고 뒤에 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갑니다. 4번 갑시다. 이겨낸과 같이 띄어쓰는 것만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자, 리을을 보면 잘난 체를 하며 제임으로 이겨낸 어려움들을 늘어놓았다 라고 했는데 이겨내는 이겨내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갑시다. 빨강. 이겨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자, 이겨내다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겨낸, 내다의 내어. 자, 보조 용언에 해당하니까 본용언, 보조 용언이 합쳐진 거죠. 자, 본용언, 보조 용언이 합쳐진 건데 우리 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용언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이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그러니까 이겨내다는 자, 분석해 봅시다. 이기다 플러스 합쳐진 거죠. 거기에 내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 아어, 자, 여기에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뭐 한다? 띄어쓰는 것. 자, 보조 용언은 뭐 해야 한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5번.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되어가는 듯하자가 원칙이지만 되어가는 듯하자와 같이 띄어 쓰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되어가는 듯하자는 일단 요게 뭐에 해당하고요? 본용언에 해당합니다. 요것이 뭐에 해당합니까? 보조 용언에 해당하지요. 자, 듯하다 역시 마찬가지. 듯하다 역시 뭐에 해당하지요? 보조 용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본용언 되어와 가는 보조 용언 듯하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보조 용언이 뭐 하는 거죠?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갈까요? 마지막에 보조 용언이 거듭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조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되어가는 듯하자가 원칙이지만 되어가는 듯하자와 같이 띄어 쓰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절하다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조용언이 거듭나는 경우에는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원칙으로 삼을 때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조용언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조용언이 거듭난 경우,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에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 붙여 쓰는 건 틀린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7번으로 갑시다. 자, 보기의 중세국어 자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자, 우리는 이미 통사와 비통사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번 가볍게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에 따라 자,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에 따라서 합성어를 만드는 걸 우리가 통사라고 하고요. 그럼 비통사는 바로 뭡니까?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이지 못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통사의 종류 가볼까요? 자, 통사의 종류는요. 첫 번째, 명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관형어 플러스 재현. 세 번째, 부사어 플러스 용언. 그리고 네 번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연결어미 플러스 용언. 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통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사라는 건 일반적인 문장별 순서로 우리나라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별 순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고 파악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비통사로 가볼까요? 비통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관형어 플러스 체언이라는 경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비통사, 부사어 플러스 용언의 경우.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 플러스 용언의 경우. 자, 요것들이 전부 다 비통사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관형어라는 것은 용언에다가 플러스 뭐를 만들 때, 관형어를 만들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죠. 그리고 나서 얘가 체언을 수식하는 꼴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통사인데, 비통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용언 덮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빠진 상태로 체언 밥을 수식해서 뭐가 되는 거죠? 덮밥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비통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사는 작은 집, 큰 집 이런 것들. 작은 집, 큰 집.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사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부사어 용언. 보통은 부사어 용언 하면 부사어는 원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용언을 수식하는 꼴인데, 용언을 수식하지 않고 요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척척박사, 부사어가 척척이 박사라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더라. 요런 거. 또는 자, 오늘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보슬비, 보슬보슬 역시 부사입니다. 그런데 비라는 체언을 수식할 때 뭐에 해당한다? 비통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 그리고 용언이 합쳐져서 하나의 합성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이지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형태로 사례를 들면 날아가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사적인 합성어인 거죠. 그럼 이제 비통사를 알아보자면, 자, 검불다 볼까요? 그럼 이 검불다는 뭐 플러스 뭐지요? 검다 플러스 불다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합쳐진 거죠?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과 불다라는 용언의 어간만 합쳐져서 검불다가 된 거죠. 뭐가 없습니까? 연결어미가 없는 거. 자, 이렇게 합성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중세국어의 요사지와 현대국어의 요사이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군. 왜?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꼴,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꼴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관형어. 관형어 안에는 모든 관형사가 포함되는 거니까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꼴은 통사. 중세국어의 힘쓰다와 현대국어의 힘쓰다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왜? 자, 얘도 힘을 쓰다. 힘을 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6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 앞에 뭐가 오지요?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게 되지요. 마찬가지 중세국어의 감돌다와 현대국어의 감돌다는 모두 비통사에 해당한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자, 감돌다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감다 더하기 돌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다 더하기 돌다는 둘 다 우리 여기서 확인했던 거 검다에 불다하고 똑같은 거겠죠. 중간에 연결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해당한다? 비통사에 해당합니다. 4번 중세국어의 진학과 현대국어의 진흙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자, 이유를 확인해 볼까요? 진은 기본형이 질다입니다. 질다에 모가 탈락이 되고 리을이 탈락이 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상태로 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상태에서 흙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통사. 진흙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요. 질다. 현대어로 질다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그리고 리을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그럼 우리는 더 이상 5번을 보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에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중세국어의 솟나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현대국어의 솟아나다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자, 솟나다 볼까요? 솟나다 역시 중간에 뭐가 없습니까? 연결어미가 없네요. 연결어미가 없으니까 비통사 맞고요. 솟아나다는 중간에 뭐가 있나요?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사가 맞고요. 자, 여기까지 37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38번 가봅시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그러나 선택지가 정확하게 왜 틀리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의료의 세계를 의료의 세계로 발음하는 것과 의료의 세계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그럼 키워드는 뭐지요? 의 하나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때 의는 뭐에 해당합니까? 자, 여기 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그럼 얘는 단어의 첫 음절이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발음해야 합니까? 의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의 세계로 발음하는 것과 의료의 세계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2번으로 가야 하지요. 예래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래 이외의 예니까 얘는 개, 예래 이외의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에로도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로 발음하는 것과 개로 발음하는 거 둘 다 허용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적절한 거.
자, 2번. 예외적 혜택을 예외적 혜택으로 발음하는 것과 예외적 혜택으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자, 차이점은 뭐지요? 예하고 예. 근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래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그러면 예래는 에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로 발음하면 안 되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3번. 흰밥을 쪄먹어를 흰밥을 쪄먹어로 발음하는 것과 흰밥을 쪄먹어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역시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을 첫소리로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흰, 그러면 첫소리 요게 첫소리가 되는 거죠. 요게 가운데 소리, 요게 끝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흰밥을 쪄먹어에 흰밥을 쪄먹어로 발음하는 것,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얘가 틀렸습니다. 자, 희곡에 대한 협의를 희곡에 대한 협의로 발음하는 것과 희곡에 대한 협의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뭡니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라고 했으니 벌써 여기 희곡에 얘가 틀렸네요. 줄무늬의 옷을 걸쳐를 줄무늬의 옷을 걸쳐로 발음하는 것과 줄무늬의 옷을 걸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자, 그럼 여기 줄무늬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줄무늬의 옷을 걸쳐, 줄무늬의 옷을 걸쳐. 자, 그러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뭘로 발음하라고요? 이로 발음하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줄무늬의 옷을 걸쳐로 발음하는 것과 줄무늬의 옷을 걸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5번에 보면 자, 줄무늬의 옷을 걸쳐는 그런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줄무늬의 옷을 걸쳐와 줄무늬의 옷을 걸쳐로 발음해야 되는 거죠. 줄무늬 두 개, 얘는 둘 다 허용이 됐고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해라? 이로 발음해라. 그러니까 얘는 니, 얘도 니로 발음해야 합니다. 39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얘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듣고 있는 중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다. 자,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어요. 자,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자, 오해하고 있는 얘는 뭐지요? 상태. 오해하고 있는 상태가 뭐 되고 있는 거죠?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고요. 아이가 인형을 손에 계속 쥐고 있죠? 쥐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맞고요.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니까 얘도 역시 맞는 게 됩니다. 그는 선물로 받은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 차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찬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과 완료상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게 되네요.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있다가 항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넥타이를 지금 매는 중인지 아니면 다 매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목걸이를 지금 차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다 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오해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얘는 니은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다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2차 이간 모의고사 시즌4 2차 모의고사 문법 해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